무슨 화장실 냄새 나지 않냐? 너 이빨 안 닦았지 오늘? 닦았어요. 그래 난가? 나 아닌데? 냄새. 무슨 냄새야? 우와. 달무리 현상이다. 아 저기 달무리야? 우와. 달무리도 지고 화장실 냄새도 고약한 거 보니까 비가 오겠네. 비 내려. 웬일이야? 같이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속담에 다 나와 있어요. 속담을 보면 날씨가 보인다. 몰라요? 속담? 같이 가요.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 이제 어느덧 벌써 3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요새 겨울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빨리 따뜻한 이 봄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데 기분 때문인지 나는 요새 쌀쌀하지만 네. 공기에 약간 봄 기운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봄 왔다는 거 느끼지 않아요? 느껴요.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어떨 때 좀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고 저도 재킷 없이 낮에는 이렇게 가까운 데를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네.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죠. 진짜 백화점에 나갔더니 네. 겨울옷이 쏙 들어가고 옷이 나왔더라고요. 옷이 쫙 깔렸어요. 네. 백화점 가면 딱 느끼는구나. 전 이때 옷 사는 거 좋아해요. 왜요? 겨울옷. 세일 40에서 50%까지. 하긴. 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계절을 좀 앞서가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제 마음. 마음.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네. 봄 타는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봄이 여자가 봄 남자는 탄다 가을 그러잖아요. 타고 아 근데 그죠? 봄만 타시는 거 겨울에도 많이 탔잖아요. 아니에요, 봄 타요. 요즘 연애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또 전기 공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황사 얘기 들으면 봄 왔다 그런다. 아이고. 사실 황사가 봄에 많이 오니까 네. 황사. 근데 요새는 꼭 봄에만 오지 않더라고요, 황사가. 그죠? 그쵸, 맞아요. 요번에 겨울 황사도 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13년 만에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겨울 황사도 황사가. 찾아와서.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황사 지지난주인가요? 왔을 때 기상캐스터 된 이후로 황사특보가 그렇게 전국에 내려진 거 처음 봤어요. 그죠, 저도요. 정말요. 저는 일요일 날 쉬고 있었거든요. 윤서영 캐스터 일했잖아요. 13년 만에 네. 황사가 온 날 제가 아니, 현직을 이게 기상청에서 문자를 저희들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계속 오는 특보 거예요. 확대, 뭐 강화 확대해서 윤서영 캐스터가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난 쉬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봄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황사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왜 요새 24절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추는 우리가 지났고 네. 우수가 2월 19일인가 그랬다고 그러고요. 지났죠. 그죠? 설날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경첩이라고 그러죠. 경칩. 경칩. 경첩을 이렇게 다는 게 경첩이. 경칩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3월 며칠이죠? 네. 3월 뭐 6일인가 구일.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안 3월 6일이구나. 얼마 안 남았는데 절기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그래요. 난 하고 이거 맨날 갈까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좀 정리 좀 그러니까요. 해줘봐요. 보통 몇 절기? 24절기 그건 알아요. 그건 아시죠? 네. 이제 입춘부터 고구까지가 봄의 절기고요. 네. 네 개로 나누잖아요, 계절마다. 네. 그래서 입하부터 대서까지가 여름, 입춘에서 상강은 가을, 입동에서 대하는 겨울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수가 지나고 이제 경칩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절기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봄이 온 거죠. 네. 맞아요. 이미 봄이 온 건데 절기 뜻이 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나는 이거 어려워요. 경칩을 경첩이라고 알았어. 너무 오늘 한자어니까 무식한 거 원래 티났다. 아니 괜찮아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영어 잘하시니까 괜찮아요. 경칩. 자, 근데요. 그러면은 일단 설날이 우수였잖아요. 네. 우수가 그 비유에 네. 물수 거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뜻일까? 비유 물수. 아니, 뭐. 까지는 눈이 내렸다면 이제부터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린다. 그만큼 기온이 올라갔다. 맞아. 그런 뜻이겠죠? 비가 내려 물이 흐른다. 한자로는 그러네요. 맞네요. 똑똑하네요. 저 기상캐스터 11, 12, 13, 14, 15 5년 차예요. 아 그래 많이 컸다. 맞아요. 우수는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눈이 아니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얼음도 녹아서 이제 물이 된다. 네, 그쵸, 라는 뜻에서 그 시기에 이제 날씨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수라는 절기가 지어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경칩. 경칩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경칩은 놀랄 경이 될 것 같고. 네. 칩이 뭐예요? 칩이. 약간 뭐 뭘까요? 안에 훅 들어가 있는 그 칩거
침구할 때 그런 곤충? 침. 맞아요. 또 잔다 겨울잠, 뭐 이런. 겨울잠 침거 할 때 그 침인데 이제 네. 거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벌레가 놀래서 깬다 뭐 이런 의미라고 쓰였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이렇게 천둥번개 우르릉캉캉 친 다음에 벌레들이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고 해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경칩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왜 개구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모든 경칩이 되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잖아요. 경칩해서 놀라서 깬다고 하니까 왠지 늦게 일어나는 아침이 생각나네요. 놀래 깨잖아요. 혼자 되는데 몇 시간. 아니, 그러니까 24절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맞아요. 24절기에 관련된 속담들도 좀 있죠. 경칩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경칩이 되면 이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깬다. 깬다. 그런 말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뭐 땅,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봄을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긴 그런 속담이 있고 또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도 풀린다. 맞아요. 네, 그만큼 추위가 녹는다. 사라지고 이제 누그러지고 포근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저도 굉장히 비슷한 속담을 하나 알아요. 네. 우수에 풀렸던 대동강이 경칩에 다시 얼어붙는다. 그 정반대네. 네, 그죠? 날씨가 풀렸다가 네. 왜 3월이 되면 꽃샘추위가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얼어붙는다. 이것도 좀 추워진다. 신빙성 있죠? 맞아요. 사실 이야. 왜냐면 약간 풀렸다가 살짝 추워졌다가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맘때쯤 되면 그러면 경칩이 사실 3월 때쯤 되면 요새는 사실 우리가 새 학기잖아요. 그죠? 막 맞아요. 입학식하고 막 이런 건데 네. 좀 뭐 봄 준비하는 것들 뭐 없어요? 일단 뭐 학교는 입학식들이 많이 있지만 집안에서 봤을 때 가까운 네. 데서 네. 봤을 때 우리 엄마들이 네. 이제 겨울 이불 같은 거 다 이제 그래, 빨아서 맞아. 넣어두고 네. 겨울옷 싹 정리해가지고 네. 이제 봄옷으로 다 꺼내놓으시고 하죠. 저도 최근에는 이제 방 안에 드러났던 화분들을 밖으로 내놓고 있어요. 오. 다시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하면 봄 되면 또 봄 쇼핑 한 번 더 가야죠. 맞아요. 트렌치 코트 그냥 막 여러 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봄이 되니까. 진짜 좀더 실제로 상큼한. 우리 차은지 캐스터가 녹화 전에 이거 네.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어디 미용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요새 계속 묻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이 손에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네일 아트. 그것도 막 요새 봄 되니까 많이 하시죠? 봄 되면요 네일 아트 그 샘플을 쫙 깔아놓거든요. 근데 겨울이나 가을철에는 뭐 그 버건디 컬러 어두운 색이 많았다면 네. 요즘에는 파스텔 톤으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상큼하게. 근데 봤더니 색깔이 다 우리 틀리구나. 유정 캐스터가 또 봄맞이 네일 아트를 하고 왔어요. 네. 저는 빠르니까요. 내일은 예쁜데 손은 왜 그러죠? 손이 그래요. 늙었어요. 그래서 손만 봤을 때는 40대? 아니 주름이- 윤세현 캐스터가 집안일을 그렇게 잘한다더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래요. 우리 경칩 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봄 준비들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조상님도 이 경칩 때 특별한 어떤 그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풍습이 같은데. 있었어요. 제가 보고 약간 놀랐는데 이 농촌에서는요 산이나 논에 물이 좀 고인 곳 있잖아요. 그걸 네. 찾아가서 개구리 알이나 도롱뇽 알을 건져서 먹었다고 해요. 도룡뇽, 개구리는 네. 뭐 그걸 도룡뇽 그냥 알. 뭐 익히지 네네.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건져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씻어서 먹긴 했겠죠. 그게 네. 젤라틴 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남자들 스테미나? 이런 얘기 꼭 아, 맞아요, 맞아요. 정력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 어렸을 때 개울가 가가지고 네. 개구리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개구리. 개구리 튀겨가지고 네. 그때 내가 정력이 뭐 개구리, 필요할 때도 뒷다리. 아닌데 엄청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렇게 쓸 데가 없나 봐.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일단 뭐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경칩에는 이 흙으로 된 일을 흙일을 하면 좋다고 해서 뭐 벽을 뭐 이렇게 칠한다거나 벽돌을 흙이요, 흙? 벽돌을 쌓는다던가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해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네. 고로쇠 나무 있잖아요. 맞아요. 수액 먹는 거. 네, 네, 네. 참 신기한 게 경칩이 되면요 굉장히 맑고 건강에 좋은 약효가 있는 그런 수액이 나오는데 경칩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신기하네요. 또 신기한 건 맑은 날에는 아주 약효가 듬뿍 담긴 좋은 수액이 나오고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거의 안 나온다고. 그것도 해요. 날씨에 영향이 네. 있구나. 좀 신기하죠. 이 고로쇠가 사실 위장병 같은 속병에 굉장히 좋고 보통 물보다 미네랄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나오는 좋은 때가 있는 거군요. 참 조상들이 이렇게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씩 진짜 먹어보고 맞아요. 한 거잖아요. 신기한 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물로도 만들어서 막 판매도 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굉장히 지혜가 좋았고 그걸 또 어떻게 가서 잘라 먹어봤는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다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 좋았던 풍습, 제가 봤을 때 참 훈훈했던 풍습이 있는데 뭐예요? 일단 경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벌레들, 새끼 벌레들도 나오고 막 풀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논이나 밭에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놓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해요. 야, 금지령까지. 그러니까 봄이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상님들이 작은 생명도 굉장히 중요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좀 조상님들의 아까 얘기한 그런 경험, 지혜 또 이렇게 작은 생명도 중요시하는 이런 자세를 좀 배워가지고 네. 올 봄에는 정말 이 작은 생명에 대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이 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벌써 내 마음에 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그죠?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쾌하고. 막 상쾌하고 막 이런 기분 느끼죠? 저희 스튜디오에 뭔가 봄 기운이 감도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감기도 싹 없어진 것 같고 네. 막 상쾌하고 막 밖에 나가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봄에 대한 속담도 많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속담 하나 알거든요. 뭐예요? 봄비는 쌀비다라는 거 알아요? 쌀비다? 쌀비. 비는 쌀비? 네. 왜요? 쌀 짓나? 그걸. 쌀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픈 게 내리죠. 아,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변형사에도 좋고 풍년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쌀에 좋은 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속담인데 봄철에 대해서 좀 아는 속담들 없어요? 봄에 관련된 속담. 일단 그 꽃샘추위에 관한 속담인데 네. 봄추위가 장독 깬다. 그만큼 무시하면 안 된다. 깰 정도로 싸나운 추위가 또 봄에 찾아온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요? 봄도 한때, 꽃도 한때. 한철, 그, 한철. 그다음에 선배도 한철. 아, 그거 재밌다. 봄도 한철 뭐라고? 아까 봄도 한철 저 뭐라고? 꽃도 한철. 꽃도 한철. 네. 아 뭔가 슬프다 이거는. 너도 한철. 너도 한철. 또 우리 봄볕에 관련된 속담 있죠. 봄볕은 며느리, 가을볕은 딸. 아, 그럼 윤석열 캐스터가 가을에 중계 나갔잖아요. 딸이네요. 딸이네, 딸. 그럼 이번에 저희 봄에 이번에 개편되면서 이제 근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봄에 누가 중계 나갈지 보면은. 그분은 며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봄볕이 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잘 탄다는 얘기인데 네. 더 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왜요? 건강해 보이고 얼마나 예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는 그래서 이렇게 속담 보면 이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이 속담이 근데 다 속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속담이 어떻게 되는 게 속담이에요? 속담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거예요? 네, 이 속담이라고 하면요. 한 민족이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네. 간명한 방식으로 나타낸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왜 어려운 말 많이 왜 써요. 이렇게 선생님같이 말을 하세요. 네, 저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국어교육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속담은요 조상들의 오랜 경험을 통한 지혜의 보고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속담이 정확한 유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정말 쌓아왔던 그러면서 전승되어 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속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영어 시험 문제에 꼭 속담 쓰시고 있잖아요. 시험에 꼭 영어 속담 나와가지고 맞아요. 엄청 외웠던 기억이 한글도 좀 나요. 애매한데 한글 속담도. 왜 화내면서 말을 해요? 네? 아우, 옛날 생각 나네요. 네, 특히 영국에서는요, 16에서 17세기경에 아주 많이 속담을 사용했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보면 굉장히 속담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네. 기억에 남는 셰익스피어 거 거. 없어요? 선생님이시니까. 네. 선생님이시니까. 아, 국어교육과 영어는 아, 이게 나중에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네. 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부터 이 속담은 하류계층의 언어다라고 해서 상류층에서는 많이 안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요? 아니 속담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루층의 언어라고 그래? 저는 그 속담을 안 썼다는 것보다 윤유라 캐스터 목소리가 더 놀라웠어요. 왜요? 어머. 왜요? 깜짝이야. 상류층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시작. 네, 그런데 하세요. 그래도 대중에서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야? Proverbs are the wisdom of the street. 영어. 뭐라고? 영어는 아니야. 국어교육과야. 아니, 난 불어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자막으로 나가는 거죠? 네. 속담은 네. 세간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 따라 속담도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있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네. 미국 제가 또 미국 속담을 아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미국 말로도 있어요. 피는 물보다 뭐 진하다. 미국 속담.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영작해 보세요. 영작. 피, 블루드. 블루드. 스티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내가 쭉 얘기하지만 영어
굴린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약간 알아듣기 아랍어 났어요. 전공했잖아요. 블루도 띠걸대 와라. 제가 제2전공이 영어고요. 네. 영어 교직이수해서 교원 자격증도 있는 여자. 아, 두 분 다 선생님이신데 이쪽은 국어라서 아까 영어가 좀 그랬고 네. 저는 영어 쪽이라서. 영어인데 아랍어 전공이라서 네, 좀 가르쳐 근데 주세요. 너무 일차적으로 사실 영어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진짜. 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더위 먹은 소 냉수만 봐도 헐떡인다라는 말의 경우는요. 네. 프랑스에서는 끓는 물에 댄 고양이가 냉수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두려워한다. 이런 그거 경우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 조금 아까 소 얘기도요 우리나라 거예요. 아, 맞네요. 야, 그냥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비슷하네요, 뜻이. 그렇죠. 윤석 캐스터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운동하러 가자. 네, 이런 말이야.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있고요. 특히 시간은 금이다, 뭐 침묵은 금이다. 아, 맞아, 맞아, 뭐 맞아, 다 맞아. 있죠.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민족성이나 환경은 좀 틀리지만 네. 그래도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거 봐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사실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건 속담이 다 비슷비슷한 거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네. 근데 나는 그런 생각들 요새 들어요. 이제 이런 속담들 보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 속담 듣고 또는 커서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그런 거 좀 없어요. 난 어렸을 때는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들 중에 커서 공감이 되는 거. 말들. 뭐가 있을까요? 뭐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맞아요. 근데 이거 맞다?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돼. 아 맞아. 정말 맞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맞는 것 같은 게 네. 좀 유치한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편식 심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김치 안 먹으면 키 안 큰다고. 네. 근데 키 안 컸어요. 김치 안 먹었죠. 정말 김치를 안 먹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늘 기술 배워라. 저기 최고예요 저기 네, 기술 기술 배우라고. 요새 느끼죠. 아, 후회되고 많이 기술 느껴요. 배울 거. 전문직이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날씨에 관련된 속담들도 좀 있죠. 있죠 그런 거 많아요.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슷한 거 있어요.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뭐 화장실 냄새가 지독해지면 비가 온다. 이런 네? 것도 속담 근데 그런 말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대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OX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우, 제가 좋아요. 또 살짝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OX?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에이. 요 말. 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있잖아요 안 맞으면 동심 맞다? 파괴예요. 제가 나는 X. 아직까지 맞는 기억나요. 거죠? 그 맞는 동화가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엄마를 잃은 청개구리가. 아니, 청개구리는 좀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좀 아니,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냇가에 묻어달라 했잖아요. 거꾸로 할까봐. 진짜 냇가에 묻어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그건 되게 되게 옛날에 잘한다. 나온 동화고요. 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네. 환경오염도 많이 됐고. 난 O. 수현 씨가 너무 자신 아니, 있어. 아니 자신. 아니 그러면 동심 파괴라니까요. 써 있어. 나는 X.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비가 오는 날 청개구리가 유난히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옛날 오. 일이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청개구리 본 난 적이 X다.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정답 공개. 저거 갑니다. 정답은요, 바로 O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왜-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왜냐면 과학적으로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진짜로 청개구리가 울고 30시간 내에 비가 올 확률이 무려 70%나 돼요. 이야. 70%요? 네, 저희 사무실에 한 개구리 100마리 풀까요? 기상청보다 조금 난 거 같아요. 왜냐면은 비가 올 때가 되면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개구리들이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일부러 운대요. 그래서 힘드니까. 쉽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O. 오. 자, 그럼 두 번째로 저는 갈게요.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갈게요. 네. 그 아까 말했던 달물이 있잖아요. 그 달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 뿌옇게 달물이 그려지는 현상. 그게 지면 비가 온다, 안 온다. 아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기상캐스터 5년 차라고요. 달무리가 뭐예요? 달무리가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알기로는 달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반사되는 것처럼 뿌옇게 이렇게 생기는 동그란 거. 네, 이렇게 링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있으니까 나도. 지금 뭐, 에휴, 나도. 지금 5년 차라고요. 기상캐스터. 구름이 그만큼 오늘 수현 있다는 씨 얘기죠. 되게 자신 있다. 네. 나도. O는 들지만 왠지 틀렸으면 좋겠다. 여기 약간 꺾이게. 오. 네. 나도 이건 역시 정답은 O입니다. 와. 왜요? 재미가 이유가 한번 뭐예요? X 정도 나와줘야 재밌는데 그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렇죠. 달무리 현상이 뭐냐면 그 달빛에 대기 중에 있는 얼음에 반사돼서 이렇게 달무리가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얇은 건충은이 꼈을 때 이 달무리 현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기압이 저기압일 때 이 건충은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얼음이 껴있는 건축운이 낄 때 이제 비가 오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관찰하신 걸 가지고 그런 속담을 만들어 속담이 전해진다는 건데 그건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알기로도 종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면 비가 온다라든지 또 서리가 많이 내리면 그날 날씨가 맑다. 라든지 이야. 아침에 무지개가 뜨면 그날 비가 오고 저녁에 무지개가 뜨면 다음 날이 맑다. 그쵸.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야, 속담만 보면 다 알겠어요, 날씨를. 그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씨 궁금할 때 이런 속담을 근거로 해서 날씨를 네. 유추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야. 근데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왜? 다른 것도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있나 보죠? 있어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개미가 지내치면 비가 온다. 네.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개미가 진치는 거 이렇게 보면 아 내일 비 온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과학적인 근거 없다고 하고요. 없어요? 그다음에 맑은 날에 고기가 안 모인다라는 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해요. 그럼 또 다 맞는 건 아니네. 그냥 낚시에 실패한 사람들이 던진 말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개 낀 날 뭐 날이 맑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안개 낀 날 새벽에 안개 끼면은 낮 동안 연무생기. 연무현상 나타난다. 네, 맞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속담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 경험치가 맞지만 또 몇 개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없는 것들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속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몰랐던 속담이 이렇게 많은지도 나는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네. 왜 속담 들으면 좀 쾌쾌묵하다 또는 왜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 난 네. 사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갑자기 그 온고지신이라는 뜻 알죠? 네. 옛것에 다 그런 거, 옛것에 배울 게 많다는 난 그런 속담이 막 그 사실 오늘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조상님들이 하셨던 거, 이런 속담들을 계속해서 좀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캐수다는 이 다양한 속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속담 속에 담긴 이 조상들의 위대한 이 관찰력과 이 지혜는 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우리의 유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다!